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호택 작가님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코엑스 봉은사 코엑스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네, 먼저 제 블로그, 브런치, 웹소설 등의 글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다양한 글쓰기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독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장르나 작가의 전문성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글쓰기를 관통하는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모든 글쓰기가 바로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삼성화재를 들어가가지고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지역 전문가도 다녀오고 혁신 마스터도 하면서 나름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고 곰곰이 따져봤더니 회사원이 제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회사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꿈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 꿈이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작가가 되는 거였어요. 작가님. 예. 글을 쓰시는 걸 원래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 네. 학생 때도 글쓰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고민을 끝낸 때가 한 38살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래도 젊으실 때 그래도 젊었을 좋은 때인가요? 기업에 들어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요. 예,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람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그렇죠, 맞죠. 예, 해보고 싶은 일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가셨는데 아주 예. 되게 그래도 결단력이 있으셨네요. 어려서부터 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저는 공고 다니다가 또 대학을 갔거든요. 공부하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충무로에 이제 영화 시나리오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글쓰기를 모르니까 글쓰기를 배웠고 지금까지 한 12권의 책을 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나 뭐 하나은행부터 뭐 이런 노인대학 이런 데 이제 글쓰기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네. 다음에 일단 저 책 한번. 예, 이거는 모든 글쓰기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낸 글쓰기 연장품이란 책이에요. 네. 네, 그렇죠. 모든 글쓰기란 책을 오늘 그래서 소개하려고 나온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책이 모든 글쓰기의 원리와 구조를 관통하는 책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소설만 쓴 것도 아니고 수필만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뭐 사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사에도 칼럼이라든지 보도기사 같은 걸 썼고 경제 경영서도 썼고 소설도 쓰고 이렇게 잡다하게 능력은 안 되는데 잡다하게 쓰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모아본 게 글쓰기의 구조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차분히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혁신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공장에 이제 불량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원인을 따진 다음에 그러면은 목표를 또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도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혁신 과정인데 사실은 소설도 같아요. 영화도 같고요. 우리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면은 어린 딸이 그 아주 나쁜 조폭들한테 잡혀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딸을 구하는 게 아버지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어떻게 잡혀갔나 하는 게 원인 분석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악당들을 어떻게 물리쳐가지고 딸을 구출할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행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소설과 혁신의 그런
흐름, 구조가 비슷하다고 느끼시죠? 네, 지금 당연하죠. 말씀하니까. 네, 예. 확실히 확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 식으로 구조와 원리가 있는데 이게 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학은 우리가 인과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 어떤 병균이 있어서 병에 걸린다. 뭐 이런 식의 과학인데 사실은 소설도 인과론을 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계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제 관계가 네. 악화돼 가지고 이제 악화된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비슷한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글쓰기를 배워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글쓰기를 잘 해야 될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님, 예.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읽기가 싫어요, 보통. 이해도 안 되고. 맞아요. 글씨도 많고. 예.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주주 보고서로 전미 장문상을 수상을 했어요. 읽기가 쉽고 아름다워요. 그 주주 보고서로 그런 걸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로 글을 잘 쓴다는 거죠. 여기 김효준 회장님은 지금 이제 회장님까지 가셨을 건데, 네. 원래는 그 당시까지 지금 뭐 박사지만 그 당시는 이제 상고를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이 BMW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논문을 잘 쓰셔가지고 사장, 회장까지 가시게 된 분이에요. 글이 성공이랑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버드 졸업생들한테 뭐가 성공의 1순위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을 잘 써야 된다 글을 잘 이렇게 써야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좀 이렇게 더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또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글쓰기를 좀 예. 등한시하고. 그 관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회사 생활할 때 50%는 글 쓰는 일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을 못 써요. 못 쓴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못 쓴다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겁을 먹는 거네요. 쓰기 전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글쓰기 공부를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수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정형화된 그것만 이제 암기를 했지 실제로 써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앞에는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우였지만 우리 임재춘 교수는 원자력 국장이었거든요. 근데 윗분이 글을 쓴 거를 보고 이건 이분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쓰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능력을 다 원래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한이 맺혀서랄까 글쓰기를 공부하고 지금은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책이 그 책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은 하루 평균 5시간 정도를 글쓰기에 소모하는데 맞아요. 자기는 못 쓴다고 대부분이 생각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안타깝죠? 정작 이렇게 쓰는 시간은 많은데 이렇게 또 자기는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사는 거네요.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그리고 상사가 또 까칠하신 분을 만나면 이 토시 하나까지 문제 삼거든요. 맞아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글을 못 쓰시냐 하면은 간단한 이유가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한 가지 희망만 드리고 그 질문은 좀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92세 때 시를 공부하셨어요. 92세 때. 예. 그러니까 늦은 나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8세 때 그 일본 분들은 이제 자식한테도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례 비용을 모아놨는데 누가 98세 할머니 글을 책으로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례 비용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백세 열풍을 일으켜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뒤로 백세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 비법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상관이 없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의 지혜를 어떤 사회 트렌드로 하나 음. 만들어내서 이책 섹터를 가보면은 거기 백세라는 책 섹터가 있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 예, 일본에 일본에 갈때 가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글이라고 해서 이게 다 인기를 끄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예. 인기 있는 글은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많이 아는 것과 그걸 잘 전달하는 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아,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들 많지만 이 아는 건 많은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반은 조는 경우 그런 교수님 맞죠. 공감하죠. 있기는 맞습니다. 있으시겠죠? 네. 예, 있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뭐 지식이 달려서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일단 아는 것과 전달하는 거는 다르다. 맞아요. 그러면 전달을 잘하려면 말이든 글이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TV에 요새 보면 역사에 대한 그런 채널이 많은데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뜨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그렇죠? 말이라도 또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고대사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전달하려면 네. 강사는 그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글은 재미있게 전달하는 표현법을 알아야 되는 표현법.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갖춰야 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쓰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거 좀 아니면 쓰고 익숙하니까 싶은 거. 쓰고 싶은 것들. 그런데 내가 알고 쓰고 싶다고 다 읽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독자가 또 흥미가 있고 또 자기한테 좀 필요가 될 만한 걸 보통 찾아서 읽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독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지식이라도 유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잘 아는 것 중에서 독자에게 모르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아는 것 중에서 도움되고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을 좀 그걸 다 잘 캐치를 예, 해야겠네요. 끄집어내는 게 처음 중요해요. 그러면 음식처럼 재료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혹시 예. 그런 글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좀 질문이 빨리 나왔어요.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 데서도 이건 뭐 또 쉬운 얘기인데 네. 보통 전문 용어라고 그냥 막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근데- 독자들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막 예.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쓴다. 독자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뭐 그쵸. 5차원 세계라든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벌써 어렵네요. 예. 그래서 글을 표현할 때도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 그 예는 우리 노래가 히트 치려면 어떤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이대가 어느 때 나이 친구들이 이해해야 가사를 이해해야 히트 칠 수 있다 그러나요?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좀 공감을 사야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20대? 전에 10대, 20대 예. 정확하게는 중2병. 중2병 중이가 이해할 수 있게 중이가 써야 이해할 수 된다라는 있게. 거예요. 어른들 대상으로 있더라도. 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글을 다듬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나 없나 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서 태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중2한테 읽혀보는 거예요. 한번 직접 읽게 해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나 못하나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풀어쓰든가 다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면 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전달하는데 전달하는데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있다. 예. 어려움이 있다. 내용은 첫째하고 그래서 이제 잘된 글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재가 좋아야 돼요. 소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이 좋아야 됩니다. 표현. 그리고 표현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쉽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재를 찾았으니 이제 그럼 글을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소재를 찾았으면은 이제 글을 쓰면 되는데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최근에도 이제 뭐 P 회사에서 이제 의뢰가 왔는데 소재를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거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소재 찾는 거를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가슴을 울린 거 혹은 나한테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됐거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그런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회사 분들이나 혹은 우리 가족 중에서 나에게 감동을 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이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책들을 읽다가 혹은 신문을 보다가 그러한 소재들을 찾으면 보통 그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걸 꼭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맞아요. 좋죠. 예.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다. 예. 이런 소재 찾기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과도 직결이 돼요. 이 현대 직원들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입사하면 정주영 회장이 그 영국의 거북선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인가요? 그때 옛날 돈이죠. 네. 그걸 보여주고 이제 차가 돈을 빌려와서 조선소를 읽었다. 지금의 현대조선소. 예, 재밌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 에비앙이라는 생수는 다 아시죠? 아, 알죠. 에비앙. 예. 에비앙은 그 한기족이 그 에비앙이라는 동네에 그 우물에 물을 먹고 병을 치유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세계적인 생수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모방한 회사가 있는데 바로 국순당이에요. 아, 그게 거기서 이렇게 유래한 그거예요? 힌트를 받았을 것 힌트를 같아요. 좀 아이디어를 얻어갔네요. 네. 그래서 그 백세주 예전에 백세주는 아시나요? 네, 알죠. 거기 이렇게 상표에 보면은 그 머리가 검으신 분이 어린 아들을 막 해초리로 때리고 왜 어린 아이가 벌써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됐냐 이러는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세주를 안 마셔서 빨리 노화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사실은 지봉유설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책에 그걸 갖다가 하고 백세주가 공전의 히트를 쳤죠. 이런 말 들으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재미있죠. 예, 그래서 재밌네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예, 소재 찾기 방법은 제가 쓴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네. 예, 그거는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사서 읽어보는 걸로. 아이 그럼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글을 쓸 때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그 6단계로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네. 예, 그래서 6단계를 보면은 첫째는 이제 뭘 쓸까를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이런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인일수록 아마추어일수록 이게 글이 자꾸 산으로 가요.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게 막 이거 쓰다 보면 자기 아는 거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읽는 사람은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이 막 흘러가니까. 딱 명확한 이렇게 주제부터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먼저 3단계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떡하지?
뭘 쓸까를 명확히 알아. 이 주제를 정해야 돼요. 주제부터 정해라. 예. 그래서 이게 주제 잡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안 잡혀요. 맞아요.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자기가 뭘 써야 될지도 몰라요. 음, 근데 쓰다 보면은 잡히거든요. 근데 쓰면서 그거를 이제 쓰는 것과 주제를 계속 오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주제를 마지막에는 중심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걸 다 쳐내요. 먼저 쓰면서 쳐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다 쓰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쓸 때는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제를 만드는 법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사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짧은 글들은 결국엔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실업이 문제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질문 형식으로 한번 물어보면은 거기서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청년 실업을 줄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청년 실업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네, 맞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 예, 어떤 걸까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효과적인 프랩이라는 글쓰기. 프랩. 예, 이거 앞글자만 딴 건데요. 프랩이 뭘까요? 예, 포인트. 포인트. 그러니까 주제를 맨 앞에 둔다라는. 예, 그다음에 리즌, 이유. 그다음에 이그젬플, 사례. 그다음에 다시 결론 요약할 때 한 번 더 주제를 환기시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굉장히 탄탄한 글이 되고 재미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처칠이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처칠이 프랩을 만들었다라는 뭐 썰도 있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네. 핵심을 보이고 이유를 말하고 사례를 들고 핵심을 반복한다. 자, 보세요. 나는 김치가 제일 좋아요. 이런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러면 이유를 말하는데 무슨 요리를 해도 맛있어. 무슨 요리를 해도 맛있다. 예. 그리고 사례를 드는데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다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치가 최고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론은 김치가 최고. 다시 한번. 되게 이렇게 짧은 글인데 완전 이렇게 딱딱딱딱 기승전결도 완벽하고 이렇게 딱 이해가 되네요. 김치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바로 집 가서 저녁을 오늘 저녁 예. 김치찌개를 먹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마음을 움직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제가 회의도 많이 참가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 안건에 반대합니다. 하나마나 이건 실패할 겁니다. 제 경력으로 보장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사례도 없고 되게 논리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설득이 듭니다. 안 네, 되죠.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예, 이거 프랩으로 이걸 맞춰볼게요. 네. 저는 이 안건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하는. 시사는 그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우리는 그 회사와 다릅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다릅니다. 사례를 조금 더 많이 들면 좋겠죠. 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러면 듣는 분들이 그 이야기에 공감을 안 하더라도 아 이분이 참 논리적이다,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돼.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프랩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리 글쓰기 할 때 뭐 기납법, 연역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연역법이 이유를 대는 거고 기납법이 사례를 대는 거예요. 이걸 다 뭉뚱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프랩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사견 정혜경 선생님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저술가고 뭐 목민심서부터.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글쓰기.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대면 설득력이 있고 근거를 대면 정당성을 얻는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건 긴 글이에요. 회사 뭐 기획서나 보고서 쓸 때.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네. 결국 긴 글은 사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묶을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회의문화 개선 이러면은 한 20가지가 나오면 이거를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묶는 방법을 구조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머리는 3개가 넘어가면 잘 기억을 못 해요. 삼성이 뜨는 이유가 거기서 뜬 거예요. 3. 예.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묶든가 공간에 따라서 묶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묶는 건데 시간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제조 공정을 보면 처음 공정에선 주물을 만들고 다음에서는 뭘 가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시간에 따라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은 호남 지역은 이런 특색이 있고 영남 지역은 이런 특색이 있고 경기도는 이런 특색이 있고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묶어주는 방식이 있고 회사는 조직도에 따라서 묶어주는 돼요. 생산부에선 이걸 해야 되고 영업부에선 이걸 해야 되고 기획에선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 예, 이게 이제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글을 잘 쓸 때 지금 이제 어느 단계를 얘기하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 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그리고 그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열을 하나 프랩에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이 마지막으로 중요도에 따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이렇게 쳐내는 그런 능력도 되게. 아니면 기타로 한꺼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짧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게 중요한지 처음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사람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시쳇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주제랑 엮여 있어야 맞아요. 된다. 예. 이전에 이제 우리 그런 구조와 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경영의 3요소, 마케팅, 포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저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요거는 제가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발해낸 아이디어예요. 오. 네. 그래서 오늘 공개하니까 요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다 쓰고 나서 퇴고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고치시나요? 예. 자,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예. 일단은 써야 되겠죠. 네, 쓸- 그렇죠. 예, 쓸 때는 뒤를 보면은 오히려 제 경험상 더 오래 걸리고 안 써지. 이게 좋을지 아닐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써요. 일단 쓰고 본다. 예. 쓴 다음에 고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글 쓰다 보면은 좋아서 쓰는 거기도 하지만 자꾸 핑계거리를 뭐 갑자기 청소를 하고 싶다거나 인터넷을 뭐 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럴 여지를 안 두고 내가 2시간 쓰기로 열심히 했으면 2시간 동안 무조건 쓰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안 써져도. 일단 쓰고 본다. 예. 그 다듬는 건 뒤로 넘기더라도. 그래서 표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다듬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글 쓰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제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출판사도 겸하고 있지만 책을 판매하는데 50%로 중요한 게 책 제목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목 보고 딱 흥미가 안 생기면 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뭐 탁월해라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하나도 네. 안 팔렸어요. 탁월해. 탁월하게 행동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50만 부가 넘게 팔린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흥미가 가는 제목이에요. 칭찬은 왜 고래를 춤추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네. 신문 기사 보도 자료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제목을 이제 이거를 신문 지면에 실게 그렇게 좀 쓰고 다음에는 그 짧은 것들로 이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게 긴 글이라면 소제목들이 될 거예요. 예, 이런 리드라는 거를 쓰게 되는 거고
본문을 쓰는데 본문은 중요한 걸 앞에 놓는다. 아까 프랩에서도 주제를 앞에 놓는다 그랬죠. 네. 요새 글쓰기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통 보는 게 한 1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긴 거 안 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5초만 넘어와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걸 위쪽으로 올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 방식은 Y나 how 세 개로 정의를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잡담이 비즈니스 성공을 부른다. 잡담. 예,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그냥 잡담으로 하지 않고 스몰 토크 좀 있어 보이게 네. 하죠. 예, 그리고 좀 풀어주는데 이유를 아까 프랩은 음. 이제 이유가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김치니까 뭐 어떤 음식에도 어울린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이유를 3개 쓰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쌓을 수 있고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아까 배운 프랩 이렇게 바로 네. 적용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프랩식으로 자 주장, 이유, 근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가 프랙탈 구조가처럼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내고 안에 작은 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거 프랩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Y 3개만 가지고 적다. 그럼 하우 3개를 또 해줘요. 이렇게 계속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는 네. 그러면은 무엇부터 하면 될까? 그러면 먼저 시작해라. 질문 방법을 익혀라. 그다음에 앞뒤에 실제 연습을 해봐라. 연습. 네. 연습 중요하죠. 요거 가지고 안 된다. 그다음에 또 3개를 이으면 돼. what. 예,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풀려 가면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고 회사 기획서 보고서도 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자, 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태고 전에 심혈을 태고할 때도 그렇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처음이에요. 처음. 유튜브도 처음 15초만 딱 보고 안 보잖아요. 아 맞아요. 처음이 안 끌리면 더 안 봐요. 그다음에 끝. 왜 끝이 중요하냐? 기억에 남는. 장사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맞죠. 끝이 뭔가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야지. 다음 또 찾아보게 유튜브에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처음과 끝은 자기 글쓰기에서 아까 제목이 50%라 그랬잖아요. 처음과 끝은 15%씩 잡으면 돼요. 오. 그럼 30%죠. 벌써 80%가. 그 안에 것들은 20%예요. 사실은. 아. 그건 배열만 잘하면 돼요. 배우만 예.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도 효과를 잘 내려면 처음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거나 놀랄만한 통계치. 그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네. 그런 분 책을 읽어보면 꼭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에팔레치아 산맥 밑에 무슨 마을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딴 데보다 20년 더 산다. 궁금하잖아요. 왜 20년을 더 살까? 왜 더? 예, 그래서 그 옆 동네를 봤는데 아니더라. 평균치밖에 못 살더라. 궁금하죠, 벌써. 궁금하네요, 벌써.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랑 통계치를 이용합니다. 다음 내용을 이렇게 기대하게 네. 만드는 그런. 그 3, 4번은 별로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를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하고 네. 마지막 이제 표현에 대해서도 한 표현. 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태고할 때는 아까 쓸 때는 정신없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태고할 때는 이제 군더더기를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얼마나 쳐내느냐가 글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쳐내느냐.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불어 글을 120%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를 쳐내려고 그렇게 120%를 쓸까요? 얼마일까요? 단순한 산수죠. 100%가 완성 못하니까 20%.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중학생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저 지금 초등학생. 웃자고 말씀드린 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치콕이라고 유명한 영화 감독 있잖아요. 네네, 있죠. 히치콕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화란 인생에서 재미없는 부분을 잘라낸 거다. 그게 영화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닦는 거나 세수하는 거 이거 굳이 보여줄 그쵸. 필요 없어요. 딱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예, 글도 마찬가지다. 글도. 그래서 그런 재미없는 부분이나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은 다 쳐내야 되는데
처음 쓰고 나서는 이게 내 자식처럼 애착이 가서 쳐내기가 힘들어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김수영 같은 시인도 시 하나를 써놓으면은 자기 다락에다 이불 밑에다가 한 달 동안 무조건 묻어놨어요. 그래야 고객의 관점, 독자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식어가지고. 그럼 독자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쳐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제 글을 쓸 때는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직접 낭송을 해보거나 녹음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나 안 거슬리나.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내 목소리 듣기 싫거든요. 맞아요. 좀 거부감이 늘리는 건 사실이죠. 요게 마지막 태고인데, 자 이제 줄이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뜻이 통하는 문장이 가장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예. 그러면 뭐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부사, 형용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쉼표도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주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바뀌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유의어 사전 같은 거 우리가 말하다 그랬는데 그 말하다라는 걸 뭐 소리쳤다 외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를 다양하게 써주시면 돼요. 다양한 동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이렇게 말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쓰는 게 가장 좋다. 쓸 수 있다면. 근데 그것만으로는 표현이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도 되는데 이런 거는 없애도 된다 이거죠. 이건 스티븐 킹도 뭐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한 이야기인데 부사는 다 빼버린대요. 그래도 몇 개는 살아남는데요. 무조건 빼버리는데 몇 개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빼고는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 이러면 될 걸 아주 아주 많이 상당히 사랑해 이러면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복된 표현 해내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더 신뢰가 안 가. 더 신뢰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일단 빼봐야 될 거 접속어.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런데 때마침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갔다. 그런데 때마침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친구를 찾아갔는데 자리에 없었다. 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맞아요. 된다라는 거예요. 문맥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글이 이제 앞뒤도 막 그러면 대충 사람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다. 쉼표 습관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뭘 나열할 때 뭐 베이징 뭐 태국 베이징 중국 태국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아니면 안 찍는다 이거죠. 쓸 일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는 단수 복수가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예, 같아요. 그게 더 명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수도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뭐 나머지는 그런 표현법칙 많이 있으니까. 네. 자, 글 잘 쓰는 사람은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또 쓰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네.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에 아까 주어 동사라 그랬죠. 딱 잘라 말해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생각 있잖아요. 틀렸어요.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거죠. 이 대화할 때는 조금 그런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정리해가지고 쓰는 건데 자기 생각을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회사에서 이제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전문 용어를 막 뭐 TMR 뭐 이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벌써부터 보기 싫어지는. 네. 이 설명서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맞아요. 설명서를 무슨 제품 설명서를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학생에게 읽혀봐야 될 거는 제품 설명서예요.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주주 보고서까지도 정리 장문상을 탔는데 다음은 설명서 가지고 한번 장문상을 한번 타는 그런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피해야 할 글쓰기는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결국에 앞에 말씀드린 거 전부 답니다. 전부 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약되어 있네요. 자기 가슴을 울리는 글을 남이 가슴이 울리는가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쓰셔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주제 이게 없으면 굉장히 산만한 글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잡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쓰면서도 계속 하나의 주제로 몰고 가야 된다. 두 번째로 아까 3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디였다 그랬죠? 시작과 시작은 에피소드나 통계치를 시작하는 네. 게 좋다. 예, 말콤 글래델이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여운이 남는. 예, 그렇죠.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서 배려. 써야 된다. 예. 제 이메일 주소 이렇고요.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펀딩이라고 펀딩. 예, 제가 그 아마추어들 크라우드 펀딩을 도와가지고 책을 내는 일을 좀 했어요. 오. 예, 그런 회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메일 주소 기억해뒀다가 예,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잘했죠.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저도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아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봐주셨고 오늘 이 좋은 자리, 귀한 자리 한호택 작가님 모시고 진행했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게 또 독자들이 있을 텐데 독자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AI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해서는 AI가 왜냐하면 이 친구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예. 맞아요. 미술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미술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개인의 경험은 고유한 거예요. 맞아요. AI가 대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은 우주만큼 큰 겁니다. 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AI가 쓸 수 없는 글쓰기가 굉장히 유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 말은 다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코엑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한호택 작가님 모시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호택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